친구들은 분리수거를 해본 적이 있나요? 분리수거할 때 어떤 종류로 분류했었나요? 선생님은 유리, 플라스틱, 종이, 금속류로 분리수거한답니다. 그럼 혹시 음료수병을 분리수거해 본 친구 있나요? 유리병을 분리수거할 때 어떤 종류의 분리수거함을 사용하게 될까요? 맞아요. 유리유와 금속류로 분리해서 넣어요. 병은 유리이고 뚜껑은 금속이기 때문이죠. 한 가지 물질로 만들면 분리수거할 때 편할 텐데 왜 음료수 병은 유리와 금속으로 만들었을까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생각하면서 그 이유를 예상해 보세요. 안에 내용물이 잘 보이기 위해 유리를 사용하고 뚜껑은 단단해야 하기 때문에 금속을 사용하는 거겠죠. 지금 우리가 이야기해 본 내용들을 이번 시간에 공부하게 될 거예요. 오늘 무엇을 공부하게 될까요? 우리 지난 시간에 각각의 물질이 가진 성질을 배웠는데 오늘은 그 물질의 성질이 우리 생활에 어떻게 이용되는지를 배워볼 거예요. 또 물체의 각 부분을 다른 물질로 만들면 어떤 점이 좋은지도 배워볼 거예요. 오늘도 잘할 수 있죠? 그럼 우리 주변에 한 가지 물질로만 되어 있는 물건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리고 그 물질로 만들었을 때 어떤 점이 좋을까요? 영상을 잠시 멈추고 실험 관찰 15쪽에 적어보세요. 자, 그럼 함께 볼까요? 한 가지 물질로 만들어진 물체를 찾아 특징을 이야기해 봅시다. 금속 고리는 금속 물질 하나로 만들어졌어요. 금속의 단단한 성질을 이용한 물체로 다른 물질로 만들어진 물체보다 튼튼합니다. 그리고 고무줄은 고무 한 물질로만 이루어져 있는데요. 늘었다 줄었다 하는 고무의 성질처럼 고무줄도 잘 늘어나고 다른 물체를 쉽게 묶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플라스틱 바구니. 플라스틱 바구니는 플라스틱 한 물질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 가볍고 튼튼하며 다양한 색깔과 모양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답니다. 지금까지 금속 고리, 고무줄, 플라스틱 바구니의 특징을 살펴보았는데요. 물체 각각의 기능에 알맞은 물질로 물체를 만들면 우리가 사용하기 더 좋답니다. 금속 고리는 금속으로 만들어져서 다른 물질로 만들어진 것보다 튼튼해서 잘 부러지지 않죠. 고무줄은 고무로 되어 있어 잘 늘어나고 다른 물체를 쉽게 묶을 수 있어요. 플라스틱 바구니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 가볍고 튼튼하죠. 또 다양한 색깔과 모양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두 가지 이상의 물질로 만들어진 물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많은 물체들이 두 가지 이상의 물체로 만들어져 있는데 그중 책상과 쓰레받기를 살펴보며 두 가지 이상의 물체로 만들어졌을 때의 좋은 점을 생각해 봅시다. 영상을 잠시 멈추고 실험 관찰 15쪽과 16쪽에 기록해 보세요. 혹시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남겨두었다가 영상을 보고 나서 기록해도 좋아요. 우리 주변에는 두 가지 이상의 물질로 만들어진 물체들도 있는데요. 이러한 물체들의 특징을 알아봅시다. 책상은 상판, 몸체, 받침, 각각이 하나의 물질로 이루어져 있는 물체입니다. 상판은 나무로 되어 있어서 가벼우면서도 단단하고요. 몸체는 금속으로 되어 있어 잘 부러지지 않고 튼튼해요. 또한 받침은 플라스틱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바닥이 긁히는 것을 줄여준답니다. 쓰레받기는 두 가지 물질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몸체 부분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서 가벼우면서도 단단하고, 입구는 고무로 되어 있어서 미끄러지지 않아요. 그래서 바닥에 잘 달라붙어 작은 먼지도 쓸어담기에 좋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책상과 쓰레받기는 각 부분의 기능에 알맞은 물질을 사용하여 만든 것이에요. 이처럼 물질의 서로 다른 성질을 알고 물체의 기능에 알맞은 물질로 물체를 만들면 사용하기에 더 좋답니다. 두 가지 이상으로 만들어진 물체의 특징을 살펴보면서 무엇을 배웠나요? 물질마다 서로 다른 성질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물체의 기능에 맞는 물질을 선택하여 물체를 만들면 사용하기에 더 좋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번에는 자전거의 각 부분을 이루고 있는 물질을 알아보고 그 물질로 만들면 어떤 점이 좋은지 생각해 봅시다. 먼저 손잡이는 어떤 물질로 만들어졌을까요? 맞아요. 고무로 만들어진 것도 있고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것도 있어요. 그럼 손잡이를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들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영상을 잠시 멈추고 실험 관찰 16쪽에 기록해 보세요. 자전거의 손잡이를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들면 손이 닿는 부분이라 부드러워서 좋고 손잡이를 놓치면 안 되는데 미끄러지지 않아 좋아요. 그럼 자전거의 타이어는 어떤 물질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맞아요. 고무로 이루어져 있죠? 그럼 자전거의 타이어를 고무로 만들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어려운 친구들은 지난 시간에 봤던 바꾸기 나라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서 만약 자전거의 타이어가 다른 물질로 되었다면 어떤 일이 생길지 생각해 보면 조금 더 쉬울 거예요. 영상을 잠시 멈추고 실험 관찰 16쪽에 기록해 보세요. 자전거의 타이어를 고무로 만들면 울퉁불퉁한 땅을 달릴 때 충격을 잘 흡수하고 탄력이 있어서 부드럽게 달릴 수 있어서 좋아요. 그럼 자전거의 몸체는 어떤 물질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맞아요. 금속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럼 자전거의 몸체를 금속으로 만들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영상을 잠시 멈추고 실험 관찰 16쪽에 기록해 보세요. 자전거의 몸체를 금속으로 만들면 잘 부러지지 않고 튼튼해서 좋아요. 그럼 자전거의 안장은 어떤 물질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맞아요. 대부분은 가죽으로 이루어져 있고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럼 자전거의 안장을 가죽이나 플라스틱으로 만들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영상을 잠시 멈추고 실험 관찰 16쪽에 기록해 보세요. 자전거의 안장을 가죽이나 플라스틱으로 만들면 질기고 부드러워서 엉덩이가 아프지 않아요. 그럼 자전거의 체인은 어떤 물질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맞아요. 금속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럼 자전거의 체인을 금속으로 만들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영상을 잠시 멈추고 실험 관찰 16쪽에 기록해 보세요. 자전거의 체인을 금속으로 만들면 튼튼하고 큰 힘에도 잘 견딜 수 있어서 오르막을 오를 때나 빨리 달릴 때 세게 굴려도 잘 견딜 수 있어서 좋아요. 자, 그럼 오늘 공부한 내용을 그림으로 정리해 봅시다. 한 가지 물질로 되어 있는 물질을 살펴보면 못은 금속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다른 물질보다 단단하여 나무나 벽에 잘 박힙니다. 고무줄은 고무로 만들어져 있어서 잘 늘어나고 다른 물체를 쉽게 묶을 수 있습니다. 바구니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가벼우면서도 튼튼하고 다양한 색깔과 모양으로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이상의 물질로 된 물체를 살펴보고 각 부분을 그 물질로 만들면 좋은 점을 알아봅시다. 장도리는 머리가 금속으로 되어 있어 다른 물질보다 단단하여 못이 잘 박힙니다.
자루는 나무로 되어 있어서 가벼우면서도 단단하여 망치질을 하기가 쉽습니다. 손잡이는 플라스틱이나 고무로 되어 있어 망치질을 할 때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디딤대는 몸체 부분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 가벼우면서도 튼튼하고 발을 딛는 부분과 바닥 부분은 고무로 되어 있어 잘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자전거는 몸체가 금속이라 잘 부러지지 않고 튼튼합니다. 안장은 가죽이나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 질기고 부드럽습니다. 바퀴는 고무로 되어 있어 충격을 잘 흡수하고 탄력이 있습니다. 오늘 무엇을 배웠는지 이야기해 볼까요? 오늘은 물질마다 서로 다른 성질이 있다는 것, 그래서 물체의 기능에 맞는 물질을 선택하여 물체를 만들면 사용하기에 더 좋다는 것을 배웠어요. 실험 관찰에 잘 기록했는지 다음 영상에서 확인하는 것 잊지 마세요. 오늘도 수고 많았어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